나는 22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그 22년 동안 내가 모르는 일이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직접 데려왔다는 사실을 나는 더 늦게 알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20년 지기 절친이었다. 윤수영, 48살.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주택가, 빛이 잘 들지 않는 2층 집에서 살고 있다. 남편 조민혁은 51살 중소기업 영업직이다. 시어머니 최복수는 76살 같은 집 1층을 쓰고 있다. 아들 조준호는 23, 군 복무 중이다. 딸 조윤아는 20살, 지방대학에 재학 중이다. 수영이 이 집에 발을 들인 건 26살 봄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2년이 흘렀다. 시어머니 최복수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부터 마뜩잖아했다. 집안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영의 아버지는 공장 근로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혁이 고집했고 결혼은 이루어졌다. 처음 몇 년은 노골적이었다. 명절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손님이 오면 수영을 부엌에만 세워뒀다. 밥상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은 항상 수영을 비켜갔다. 수영은 참았다. 아이들이 생겼고 집은 조용했고 민혁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능동적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수영은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버티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22년이 지났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시어머니가 달라졌다. 22년 동안 차갑던 사람이 갑자기 수영에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손에 용돈 봉투를 쥐어줬고 어느 날은 친정에 다녀오라고 먼저 권했다. 수영은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사람이 늙으면 부드러워지기도 한다고 들었다.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수영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해 봄 시어머니 생신 자리가 있었다. 작은 상차림이었다. 민혁과 수영, 잠깐 외출해서 돌아온 유나, 그리고 수영의 절친 서지은이 자리에 함께했다. 서지은은 수영과 대학교 때부터 사귄 20년 지기였다. 지은의 남편은 수원에서 꽤 이름 있는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은은 늘 예뻤고 말이 많았고 사람을 끄는데 능했다. 수영은 지은을 그냥 좋아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생신상이 차려진 작은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지은이 진짜 오랜만이다. 예쁘기는. 수영은 그 순간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지은을 안다는 건 알았다. 수영이 가끔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손을 잡는 방식이 달랐다. 낯선 사람에게 살갑게 구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된 사이가 편하게 닿는 방식이었다.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자주 배웠어요, 어머니. 그 말이 귀를 통과했다. 수영의 뇌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자주 배웠어요. 수영은 웃으며 밥을 떴다. 밥상은 평소처럼 진행됐다. 민혁은 말이 없었고 유나는 핸드폰을 받고 시어머니는 지은에게 자꾸 반찬을 권했다. 수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2시 수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 말을 다시 꺼냈다. 자주 배웠어요. 그 말이 자꾸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수영에게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민혁이 집에 없었던 저녁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몇 달 전 지은이 가볍게 했던 말도 떠올랐다. 요즘 수영이 시댁 어르신 뵈러
가끔 같이 간다. 당시엔 흘려들었다. 그냥 안부 차 들른다는 말인가 했다. 지금은 흘려들을 수가 없었다. 수영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문 너머 수원 골목은 조용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수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심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었다. 아직은 윤곽도 없었다. 그저 어떤 느낌이었다. 이 집 안에서 나 혼자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수영은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됐다. 수영의 느낌은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수영이 시장을 보고 돌아오다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차를 발견했다. 지은의 차였다. 지은의 차가 시어머니 집 정문에서 새 집 떨어진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들킬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자리였다. 수영은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갔다. 시어머니 방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였다. 여자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수영은 부엌에서 밥을 안 쳤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지은이 나왔다. 수영과 눈이 마주쳤다. 지은이 살짝 굳었다가 웃었다. 어머, 언제 왔어? 나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들렀어. 수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됐다. 그게 다였다. 수영은 더 묻지 않았다.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수영 자신도 몰랐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아직 확신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다. 그날 밤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 요즘 우리 어머니랑 자주 봐? 민혁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다. 가끔 오는 것 같던데. 뭐? 그 뭐가 달랐다. 대화를 끊으려는 한 글자였다. 수영은 더 묻지 않았다.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어보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 돼버릴 것 같았다. 다음 날 딸 유나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봤다. 현금이 들어있는 편지 봉투였다. 겉에는 할머니가라고 써 있었는데 이미 뜯겨 있었다. 유나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수영은 유나를 불렀다. 이게 뭐야? 유나가 굳었다. 할머니가 주신 거. 왜 할머니가 너한테 이런 걸 주셔? 그냥 용돈. 유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뭔가 알고 있고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수영은 봉투를 내려놓고 다시 물었다. 유나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단호했다. 그 단호함 안에 뭔가 있었다. 수영은 방에서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손을 짚었다. 딸이었다. 20살 딸이 수영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수영 혼자 모르는 어떤 구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수영은 그날 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군부대 연결음이 울렸다. 준호야, 집에 뭔가 이상한 거 느낀 적 있어? 전화 너머 준호가 잠시 침묵했다. 엄마, 나 다음 주 면회 있어. 와. 그게 다였다. 전화로는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수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22년 동안 보아온 수원 골목이었다.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수영은 이 골목을 더 오래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생각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았다.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이. 면회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가 무슨 말을 할지 수영은 아직 몰랐다. 그러나 알게 되리라는 것은 알았다. 그리고 알고 나면
22년의 시간이 다른 의미로 다시 읽히리라는 것도 면회 날은 흐린 날이었다. 수영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군부대 앞 정류장에 내렸을 때 바람이 차가웠다. 면회 대기실은 좁았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수영은 준호가 나오기 전까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있었다. 머릿속에는 유나의 굳은 표정과 민혁의 짧은 모가 번갈아 떠올랐다. 준호가 들어왔다. 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다. 얼굴이 여위어 있었다. 2 사람은 마주 앉았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엄마, 나 제대하면 엄마 데리고 나올 거야. 그 집에서. 수영은 아들의 눈을 봤다. 울음을 참고 있었다. 수영은 천천히 물었다. 아는 거야, 너? 지은 이모 일 말하는 거면 알아. 아빠 핸드폰 잠깐 본 적 있거든, 작년에. 얘기하려다가 못했어. 미안해, 엄마. 수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다. 훈련을 받은 손이었다. 잠시 후 수영이 물었다. 유나는? 유나는 할머니한테 세뇌당한 거야. 할머니가 지은 이모를 새 엄마처럼 만들어놨어. 작은 용돈 주면서 조금씩. 수영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창문 밖을 바라봤다. 면회실 창문은 작았다. 하늘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다. 준호가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집 전체가 수영 모르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수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봤다. 수원 시내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무거운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2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수영은 부엌에 장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다. 그날 저녁은 말없이 지나갔다. 민혁은 늦게 들어왔고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수영은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는 동안 손이 멈추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까? 다음 날 오후였다. 수영은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시간을 골랐다. 민혁의 방 서랍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22년 동안 남편의 물건을 몰래 뒤진 적이 없었다. 그것이 결혼에 대한 수영의 방식이었다. 믿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수영의 손은 서랍 안을 더듬고 있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서랍을 닫고 핸드폰 청구서를 확인했다. 통화 내역이 보이지 않았다. 요금제가 바뀐 것인지 명세서가 아예 없었다. 수영은 잠시 서 있었다. 찾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했다. 그리고 찾는다 해도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방에서 나왔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다. 22년 동안 매일 걸은 복도였다. 그런데 그날은 낯선 것 같았다. 사흘이 지났다. 수영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렸다. 받지 않았다. 수영은 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요즘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수영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 20년 지기가 보낸 문자였다. 짧았다. 건조했다. 수영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민혁이 먼저 말을 건넸다. 수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혁이 부엌 문 앞에 섰다. 왜 요즘 그래? 수영은 수세미를 멈추지 않고 물었다.
어떻게요? 말이 없잖아. 수영은 그릇을 헹구고 수세미를 내려놓았다. 돌아봤다. 할 말이 없어서요. 민혁이 잠시 수영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수영은 끝까지 봤다. 22년 동안 보아온 뒷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낯선 사람의 뒷모습 같았다. 며칠이 더 지났다. 수영은 이 집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삼켜왔는지 생각했다. 지은의 문자 한 줄, 민혁의 모 한 글자, 유나의 내리깔린 눈. 그것들이 쌓이면서 수영 안에서 어떤 것이 굳어지고 있었다. 더 돌아다니며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남은 것은 하나였다. 이 집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과 마주 앉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수영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눈을 들었다. 수영은 말했다. 어머니, 지은이랑은 언제부터예요?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다 잠깐 손을 멈췄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76해를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두 사람 만남을 만들어준 거 알아요. 왜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혁이한테는 지은이 같은 여자가 맞아. 집안도 있고 보기도 좋고. 너는 22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해줬어? 그냥 살았잖아. 수영은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냥 살았잖아. 22년이 그 한마디였다. 아이를 낳고 밥을 짓고 명절을 치르고 시어머니 약을 챙긴 22년이 그 한마디 안에 들어갔다. 수영은 바로 일어서지 않았다. 한 가지를 더 물었다. 어머니, 지은이가 민혁이 좋아한 게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침묵했다. 제가 지은이한테 민혁이 소개시켜 준 게 23이었어요. 제 소개로 만났는데 지은이가 먼저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귀게 된 거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는 그것도 알고 계셨죠? 대답이 없었다. 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이 막혔지만 울지 않았다. 거실을 나오면서 수영은 짧게 생각했다. 23세 수영이 이어준 자리였다. 그 자리에 수영이 앉게 됐고 22년이 흘렀다. 지은이 그것을 내내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인지는 아직 몰랐다. 어느 쪽이든 두 사람 사이에 수영이 있었다는 것은 같았다. 방에 들어온 수영은 문을 닫고 섰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평범한 빛이었다. 그런데 수영은 그 빛 안에서 오래 서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하나였다. 지은을 만나야 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말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영이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은 수영이 선택하는 것이어야 했다. 22년 동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야 했다. 수영은 핸드폰을 들었다.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자.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몰랐다. 그러나 수영은 기다릴 준비가 됐다. 22년을 기다린 사람이었다. 하루쯤은 기다릴 수 있었다. 창밖 수원 골목에는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다. 곧 어두워질 것이었다. 그리고 또 아침이 올 것이었다. 수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에게서 답장이 온 건 문자를 보내고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알겠어. 2글자였다. 수영은 그 2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어디서 만나자는 말도 없었다. 그냥 알겠다는 말이었다. 20년 지기가 보낸 2글자가 그랬다. 수영은 장소를 정했다. 카페도 식당도 아니었다.
집 앞 공원이었다. 수영이 가끔 혼자 걷던 곳이었다. 내 구역이어야 했다. 약속날 오전 수영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시어머니 아침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쓸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수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틀 전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남아 있었다. 수영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해야 할 말에 순서가 있었다. 오늘은 지은이 먼저였다. 오후 2시였다. 공원 벤치에 수영이 먼저 앉아 있었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벚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연두색 잎이 올라와 있었다. 지은이 걸어왔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검은 코트였다. 항상 잘 차려입는 사람이었다. 수영은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을 잠깐 떠올렸다. 대학교 축제날 처음 만났을 때도 지은은 그렇게 서 있었다. 사람을 끄는 사람이었다. 지은이 벤치 옆에 섰다. 수영이 눈으로 자리를 가리켰다. 지은이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은이었다. 수영아, 미안해. 진심으로. 수영은 그 말을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표정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일 것이었다. 수영은 물었다. 언제부터야? 2년 됐어. 2해였다. 수영이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를 처음 느낀 것이 작년 초였으니 그보다 먼저였다. 수영은 잠시 공원길을 바라봤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가 지나갔다.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노인이 지나갔다. 평범한 오후였다. 수영이 다시 말했다. 민혁이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 그건 민혁이한테 들어야 해. 내가 대답해. 지은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근데 민혁이가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이었다. 2년을 기다렸고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이었다. 수영은 그 말에서 이상하게 힘이 빠졌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다. 이 여자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랑 다를 것 없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수영은 잠시 후 물었다. 스물셋 기억해? 지은이 굳었다. 내가 민혁이 너한테 소개시켜 준 거 말이야. 그때 내가 마음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사귀게 됐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긴 침묵이었다. 지은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수영아, 말해. 미안해. 그것이 답이었다.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용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냥 알았다는 것이었다. 20년의 우정이 처음부터 이 모양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어긋난 것인지는 이제 따질 수 없었다. 수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 행복하면 됐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게 다야. 지은이 눈을 들었다. 수영은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공원길을 걸어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민혁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수영은 혼자 집 안에 섰다. 거실이 조용했다. 22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다. 모든 것이 낯익었다. 소파의 위치도 시계 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냄새도. 그런데 그날 오후 수영은 이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했다. 민혁이 들어온 것은 저녁 8시였다. 수영은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혁이 부엌을 보다가 거실 소파에 앉은 수영을 봤다. 밥은? 오늘은 없어요. 민혁이 잠시 수영을 바라봤다. 수영은 말했다. 이혼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혁은 코트를 벗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수영이 말을 이었다. 오늘 지은이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들었어요. 다 알아요. 민혁이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고개가 숙여졌다. 부인하지 않았다. 그것이 수영에게는 첫 번째 확인이었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민혁이 말했다. 애들은 스스로 선택하게 해요. 어느 쪽이든 강요하지 말고. 재산은 수영은 잠깐 생각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야. 민혁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이었다. 왜? 22년 동안 이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 나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있었다는 건 내가 알면 돼.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영도 더 하지 않았다.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영은 자기 방에서 혼자 잤다. 22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은 집 다른 방에 있었다. 천장이 보였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슬픈 것이 아니었다. 아니, 슬펐지만 그 슬픔이 지금 나올 자리가 없었다.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다음 날 수영은 혼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수원시내 작은 사무소였다. 인터넷으로 찾은 곳이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 여자였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수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재산 분할 청구를 안 하시겠다는 건 법적으로도 불리하고 현실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알아요. 시어머니가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자녀를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부분도 있어요. 이건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수영은 잠시 생각했다. 시어머니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왜요? 76살이에요.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잠시 수영을 바라봤다.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요. 변호사는 더 설득하지 않았다.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영은 그 말에 처음으로 목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아들 준호는 군 복무 중이었다. 딸 유나는 아직 20이었다. 두 아이가 어른들의 이혼 앞에 서 있었다. 유나가 지은 씨와 같이 사는 집으로 넘어가는 것만 막아주세요. 유나가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될 때까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신청할 수 있어요. 사무소를 나오면서 수영은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다. 오후 햇살이 건물 사이로 들어왔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빛이었다. 수영은 그 빛 안에서 생각했다. 포기한 것이 많았다. 재산도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울 기회도 지은에게 더 따져 물을 기회도. 그러나 그것들은 수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기는 방식에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다. 수영이 원하는 것은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유나가 상처받지 않는 것. 준호가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수영 자신이 이 집을 나가면서 구겨지지 않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 안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다. 수영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흔들렸다. 버스가 흔들리는 것인지 수영이 흔들리는 것인지 잠깐 구별이 안 됐다. 그 흔들림 안에서 수영은 작게 숨을 들이켰다. 22년이었다. 그 22년이 지금 이 순간으로 흘러들어와 있었다. 수영이 26에 들어간 집에서 48배 나오려 하고 있었다. 빈손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준호의 손이 기억났다. 거칠어진 아들의 손이 엄마를 잡았던 그 감촉이. 유나의 눈이 기억났다. 말하지 못하고 내리깔리던 그 눈이. 그리고 지은이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충혈된 눈이. 수영은 그 눈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버스 흔들림을 버텼다. 집에 도착했다. 대문 앞에 섰다.
이 문을 얼마나 더 열고 닫을 수 있을까? 수영은 그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열어야 했다. 내일도 열어야 했다. 그리고 그날들이 쌓이면 언젠가 수영의 이름만 붙은 다른 문이 생길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버텨야 했다. 무너지지 않고 구겨지지 않고 수영 자신의 방식으로 대문을 열었다. 안에서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릇 소리가 났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소리였다. 수영은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오늘 하루가 더 지나가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끝나지 않은 날들이 수영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것은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다. 수영은 혼자 법원을 다녀왔다. 버스를 타고 접수 창구에 서류를 냈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는 순간 수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2년이 한 장의 서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영은 창밖을 봤다. 수원 시내가 평소와 같았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가게들이 열려 있었고 신호등이 바뀌고 있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수영만 달라지고 있었다. 법원에 서류를 낸 그날 저녁 수영은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었다. 민혁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영 혼자 작은 밥상 앞에 앉았다. 반찬은 두 가지였다. 계란말이와 깍두기였다. 거창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영은 그 밥을 다 먹었다. 남기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밥이 넘어갔다. 그것이 그날 수영에게 작은 일이었지만 작지 않은 일이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서류 냈어? 응, 냈어. 잘했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짧게 갈라졌다. 금세 가다듬었지만 수영은 들었다. 아들이 울고 있었다. 수영은 수화기를 쥔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야. 응. 너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가 괜찮은지가 아니라 엄마가 행복한지가 궁금한 거야. 수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괜찮다는 말과 행복하다는 말은 달랐다. 아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지금은 괜찮은 것부터야. 행복은 그 다음이야. 준호가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 엄마. 나 제대하면 바로 갈게. 너 내 인생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하는 게 내 인생이야. 수영은 그 말에 웃었다. 소리 없이 웃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전화를 끊고 수영은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그것을 새삼 확인했다. 이혼 조정 기간은 몇 달이 걸렸다. 그 사이 수영은 집안에서 민혁과 마주치는 일이 줄었다. 민혁은 자주 집을 비웠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수영은 묻지 않았다. 이미 묻지 않아도 아는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수영과 말을 하지 않았다. 밥상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수영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한 침묵이었다. 서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 그 무렵 수영은 조용히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22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고 그 후로는 집안일이 수영의 일이었다. 이력서를 쓰는 것이 낯설었다. 마지막으로 직장을 다닌 것이 25이었다. 경력난을 채울 것이 없었다. 수영은 그 빈칸을 오래 바라봤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근처 복지관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영은 등록했다. 첫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비슷한 나이 여자들이 15명 앉아 있었다. 40대가 대부분이었다. 강사가 첫 수업을 시작하며 말했다. 지금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이에요. 수영은 그 말을 들으며 볼펜을 꺼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됐다. 하루를 자신의 것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부터였다. 교육은 주 3회, 오전 2시간이었다. 수영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컴퓨터 자판 치는 속도가 느렸다. 옆자리 여자가 자연스럽게 도왔다. 그 여자는 수영보다 3살 아래였고 이혼한 지 3년이 됐다고 했다. 이름은 박미란이었다. 미란이 말했다. 처음엔 다 느려요. 저도 그랬어요.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냥 나보다 먼저 이 자리를 통과한 사람의 말이어서였다. 가을이 됐다.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변호사가 연락해왔다. 유나 씨 양육 관련 조항은 원하시는 대로 반영됐어요. 성년이 될 때까지 주거 결정에 부모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고요. 수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것 하나였다. 돈도 집도 이름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 하나만 지켰다. 그러나 그것이 수영에게는 전부였다. 유나였으니까. 유나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2주 후였다. 문자였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가도 돼? 수영은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가도 돼? 라고 물어봤다.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다. 그 말 안에 유나의 마음이 들어 있었다. 응. 수영은 딱 한 글자만 보냈다. 더 쓰지 않았다. 더 쓰면 유나가 부담을 느낄 것 같았다. 주말 오전에 유나가 왔다. 가방을 작게 하나 들고 왔다. 수영은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다. 유나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두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수영이 국을 떠주고 유나는 밥을 먹었다. 젓가락 소리만 났다. 유나가 밥을 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이용당한 거지? 수영은 국을 뜨다가 멈췄다. 이용당한 거 아니야. 어린데 어른들 사이에서 힘들었던 거지. 나 창피해. 창피할 거 없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수영은 잠시 생각했다. 말했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어른들 싸움에서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건 너한테 공평하지 않으니까. 유나가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훔쳤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눈물을 닦았다. 수영은 손을 뻗어 유나의 머리를 한번 쓸었다. 아주 짧게. 유나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조금 흔들렸다. 수영은 다시 국을 떴다. 울게 뒀다. 안아주거나 달래지 않았다. 유나가 울어야 할 눈물이었다. 그것을 막으면 안 됐다.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수영이 씻고 유나가 헹궜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유나가 돌아가면서 말했다. 엄마, 다음에 또 와도 돼? 수영은 웃었다. 내 집이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수영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뒷모습이 작았다. 아직 어렸다. 그러나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수영은 그것을 알았다. 유나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았다. 나야. 시어머니였다. 수영은 잠시 멈췄다. 어머니, 잘 있어? 전화 너머 목소리가 낮았다.
2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못했다. 그 말 하려고 했어. 수영은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76살 여자의 목소리였다. 22년 동안 수영을 맞듣잖아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낮았다.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려온 것이었다. 들었어요. 수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하지 않았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수영은 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용서인지 아닌지 수영은 몰랐다. 그것을 정하고 싶지 않았다. 정하는 순간 그것이 또 하나의 짐이 될 것 같았다.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그의 늦가을이었다. 수영은 수원시내 작은 원룸으로 나왔다. 보증금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에서 꺼냈다. 민혁이 몇 번 재산 이야기를 꺼냈지만 수영은 받지 않았다. 변호사는 끝까지 말렸지만 수영의 뜻을 꺾지 못했다. 수영이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22년의 시간이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는 것을 수영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받는 순간 수영은 그 시간이 그 가격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럴 수 없었다. 원룸은 작았다.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붙어 있었다. 창문이 남향이어서 낮에는 햇살이 잘 들어왔다. 수영은 짐을 풀면서 이 공간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냉장고도 작았다. 밥상도 작았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모두 수영의 것이었다. 수영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에 적힌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만 붙어 있는 문이었다. 수영은 그 문을 열고 닫아봤다. 잠금 장치도 확인했다. 잠겼다. 수영만 열 수 있는 문이었다. 그날 밤 수영은 이 작은 방에서 혼자 잠들었다. 처음에는 조용한 것이 낯설었다. 22년 동안 누군가의 발소리가, 숨소리가, 텔레비전 소리가 집 안에 있었다. 그런데 그 밤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크게 느껴졌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잠시 있으니 그 조용함이 수영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었다. 수영은 그 안에서 천천히 잠이 들었다. 늦가을 밤이었다. 바람이 창문을 건드렸다. 차가웠지만 수영이 막을 수 있는 바람이었다. 준호가 다음 달이면 제대였다. 유나가 다시 오겠다고 했다.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영의 것이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준호가 제대한 것은 늦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수영은 부대 앞으로 마중을 나갔다. 버스를 타고 갔다. 면회 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마중 나온 가족들이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수영도 그 사이에 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수영은 목도리를 여몄다. 준호가 나왔다. 군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었다. 가방을 메고 얼굴이 더 여위어 있었지만 눈빛이 단단했다. 수영을 보자 준호가 걸음을 빠르게 했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준호가 먼저 수영을 안았다. 수영은 잠시 그 안에 있었다. 아들의 어깨가 넓어져 있었다.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 얼마 만에 안겨보는 것인지도 몰랐다. 엄마. 응. 왔어. 왔어. 그것이 다였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나란히 걸었다. 준호가 수영의 짐을 들었다. 수영은 그냥 뒀다. 버스 안에서 준호는 수영의 원룸 이야기를 물었다. 어떤 동네인지, 밥은 잘 먹는지, 춥지는 않은지. 수영은 하나씩 대답했다. 괜찮아. 생각보다 살만해.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잘 됐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안도가 있었다.
수영은 아들의 옆모습을 잠깐 봤다. 걱정을 내려놓은 얼굴이었다. 수영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원룸에 도착했다. 준호가 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공간이었다. 냉장고도 밥상도 모든 것이 작았다. 준호가 창문 쪽으로 가서 바깥을 봤다. 남양이네. 응, 낮에 햇살이 잘 들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수영은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다.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두 사람이 작은 밥상 앞에 앉았다. 꽉 찼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작은 밥상이 딱 맞았다. 준호가 밥을 먹다가 말했다. 엄마, 나 당분간 여기서 살아도 돼? 수영이 국을 뜨다가 멈췄다. 왜?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수영은 잠시 준호를 바라봤다. 군대에서 돌아온 23 아들이었다. 제 인생이 있었다. 취업 준비도 해야 했고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데 엄마 곁에 있고 싶다고 했다. 수영은 한 박자 쉬었다. 방이 하나야. 알아. 좁아. 괜찮아. 수영은 더 말리지 않았다. 그 마음을 거절하면 안 됐다. 준호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수영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었다. 같이 있고 싶어서였다. 그것은 달랐다. 그래. 수영이 말했다. 준호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수영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수영은 얼른 국그릇을 들었다. 겨울이 됐다. 준호는 원룸 근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수영이 너무 좁다고 말렸다. 그래도 아침은 종종 수영의 원룸에서 먹었다. 준호가 출근하듯 걸어왔고 수영이 밥을 차렸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됐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준호가 나가고 그것이 반복됐다. 수영은 그 반복이 좋았다. 22년 동안의 반복은 수영 혼자 짊어진 것이었다. 지금의 반복은 같이 만드는 것이었다. 유나도 한 달에 한 번은 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어와서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 그러나 2번, 3번이 지나면서 유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어느 날 유나가 왔을 때 준호도 와 있었다. 세 사람이 작은 밥상 앞에 앉았다. 밥상이 더 꽉 찼다. 준호가 계란말이를 잘랐고 유나가 물을 따랐고 수영이 국을 저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밥상이 가득 찬 느낌이었다. 유나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수영은 잠깐 놀랐다가 자리를 비켜줬다. 유나가 그릇을 씻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수영은 그 풍경을 잠시 바라봤다. 거창하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수영의 것이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었다. 복지관 교육은 계속됐다. 수영은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은 작은 강당에서 있었다. 미란이 옆에서 같이 박수를 쳤다. 수영 씨, 축하해요. 미란 씨도요. 두 사람이 웃었다. 수료 후 수영은 복지관 사무행정 보조 자리에 지원했다. 경쟁이 있었다. 기다렸다. 합격 통보가 온 것은 지원한 지 2주 후였다. 짧은 문자였다. 수영은 문자를 읽고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었다. 낮았지만 맑았다. 소리를 내어 기뻐하지 않았다. 그냥 오래 창밖을 바라봤다. 22년 만에 다시 이름이 붙은 자리였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수영 자신의 자리였다. 첫 출근 날 수영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48이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이제는 그 얼굴이 익숙했다. 수영의 얼굴이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수원 시내가 아침으로 깨어나고 있었다.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수영도 그 안에 있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른 사람이었다. 봄이 됐다. 수영이 원룸에 입주한 지 거의 1년이 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오늘 좀 오래 있어도 돼? 수영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유나가 왔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왔다. 작은 화분이었다. 엄마 창가에 놓으려고. 수영은 그 화분을 받아들었다. 작은 초록 식물이었다. 이름도 모르는 풀이었다. 그런데 수영은 그것을 창가에 놓으면서 마음이 찼다. 유나가 수영의 창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수영이 사는 공간을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고마워. 유나가 수영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이 창밖을 나란히 봤다. 골목에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유나가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뭐?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은. 유나가 잠깐 멈췄다. 지금은 엄마처럼 살고 싶어. 수영은 그 말을 듣고 유나를 봤다. 유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이 촉촉했다. 수영도 창밖을 봤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더하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았다. 유나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수영은 알았다. 이전의 엄마가 아니라 지금의 엄마. 22년을 버틴 엄마가 아니라 혼자 일어선 엄마. 그것이 보였다는 것이었다. 수영은 천천히 유나의 손을 잡았다. 아주 가볍게. 유나가 수영의 손을 쥐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가을에 한 번 왔던 그 번호였다. 수영은 받았다. 나야. 어머니, 밥은 먹고 다니냐? 수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 말이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말이었다. 시어머니가 수영의 밥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먹어요. 일한다고 들었어. 네.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잘하는 거야. 수영은 전화를 쥔 채 창밖을 봤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도 잘 계세요. 응. 전화가 끊겼다. 짧은 통화였다. 그러나 수영은 그 짧음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 22년의 시간이 그렇게 쉽게 풀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전화는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의 시작이었다. 수영은 창가 화분을 봤다. 유나가 가져온 식물이었다. 일주일 사이에 잎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다. 작은 잎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새 것이었다. 수영은 그 잎을 한번 건드렸다. 부드러웠다. 살아있었다. 퇴근 후 수영은 혼자 골목을 걸었다. 집 앞 공원까지 걷는 것이 요즘의 일과였다. 특별한 목적이 없는 걸음이었다. 그냥 걷는 것이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봄 저녁 바람이 불었다. 수영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26에 들어간 집에서 48배 나왔다. 빈손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빈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걸을수록 손이 가벼워졌다. 들고 나온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내려놓은 것이 있어서였다. 22년 동안 참은 것들, 모른 척한 것들, 혼자 삼킨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니 손이 가벼웠다. 그리고 그 가벼운 손에 지금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었다. 아들의 아침 발소리, 유나의 작은 화분, 미란의 옆자리, 시어머니의 낮아진 목소리,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자신의 것으로 살았다는 것.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나란히 앉은 사람이 없었다.
혼자였다. 그러나 그 혼자가 쓸쓸하지 않았다. 22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혼자였던 것과 지금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것은 달랐다. 수영은 그 차이를 이제 알았다. 벤치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작은 원룸이었다. 남양 창가에 화분이 있고 작은 밥상이 있고 수영의 이름으로 된 문이 있는 곳이었다. 골목을 걸어 돌아가면서 수영은 생각했다. 내일도 출근이 있었다. 준호가 이번 주말에 밥 먹자고 했다. 유나가 다음 달에 온다고 했다. 거창하지 않았다.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수영의 것이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었다. 수영은 원룸 현관 앞에 섰다.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에 넣고 돌렸다. 딸깍 소리가 났다. 수영만 열 수 있는 문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불을 켰다. 따뜻한 빛이 작은 방을 채웠다. 창가 화분이 빛 안에 있었다. 수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화분 옆에 섰다. 새 잎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작은 잎이었다. 어린 잎이었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클 것이었다. 수영은 그것을 알았다. 48배 봄이었다. 처음 맞는 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맞을 봄들이 있었다. 수영은 그 봄들을 기다릴 수 있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오늘 하루를 살았고 내일도 살 것이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